안녕하십니까. 네, 5차시 정직권 심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절반을 넘었네요. 8차시 중에. 오늘 배우는 정직권 심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정직권 알고리즘을 수학식으로 표현하고 이 수학적인 오브젝트, 구성물들을 만들고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갈린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두인 명령어 쓰는 것도 꺽쇠와 치환, 뭐 여러가지 반복 명령문을 쓰는 거에서 실력이 많이 갈리잖아요. 우리 정직구원도 이제 변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실력이 갈려요.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내장함수, 이변수 개념이 들어간 내장함수, 여러분들 이 이변수 개념은 대학교 가야 배우는 건데 터틀크래프트라는 굉장한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벌써부터 다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변수 개념을 다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함수들을 다음 시간에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나가보도록 할 테니까 가봅시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편지같이 글을 써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 수학으로 만드는 코딩 나라 최종 작품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직구원의 변수를 다뤄보는 심화 과정 및 다양한 내장함수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요 내장함수는 소개 정도만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심화 과정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최종 작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5차시인데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면 끝나거든요.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주변 사물을 보시면서 저거는 원을 쌓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저건 사각형 점점 줄이면서 쌓으면 될 것 같은데 저거 피라미드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피라미드 뒤집어서 확 겹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등. 여러분께서 이제 주변 사물을 보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창의 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딩 수학을 만드는 창의 코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반비례 정비례 배우셨고, 그 다음에 직선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부등식 이런 거 보여주면서 했었고요. 이제 중2나 중3은 2차 함수 같은 곡선을 또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직권 명령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쓸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개수를 조절해서 뾰족한 원뿔, 완만한 원뿔, 뾰족한 사각뿔, 뾰족한 피라미드, 완만한 피라미드, 별걸 다 해봤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면 삼각함수 같은 걸 공부해보면 더 완전 멋진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좀 더 다뤄야 돼요. 이 터틀크래프트에서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오늘 정직구원 하는 것들을 잘 연습해 보시고, 주변 사물을 보면서 저것을 수학으로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 보면 우주선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별거 다 했어요. 막 산, 뭐 강,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저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4차시는 약간 선생님이 좌표 개념이나 부등식 개념을 위해서 수업을 했던 거라면 특히 1, 2, 3차시에 정직권 알고리즘을 복습하고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나만 복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층이 높아지면서 사각형을 키우는 방법을 했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사각형을 조그맣게, 2층에는 사각형을 좀 더 크게, 3층에는 사각형을 좀 더 크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피라미드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겠죠. 반대로 1층에는 사각형을 크게 만들고 2층에는 사각형을 좀 더 작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층이 올라갈수록
사각형을 작게 만드는 것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알고리즘이겠어요. 그래서 그 올라갈수록 작아진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를 들어서 15층인데 15-z를 줌으로써 z가 1층에서는 z에다 1 대입해 보시면 14죠. z가 2층이면 z에 2 대입해 보면 13으로 줄어들죠. 같은 원리로 10층이라고 치면 z에 10을 집으면 5밖에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 15층이 되면 15 빼기 15는 0이 돼서 그냥 한 칸짜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라미드의 알고리즘으로 했어요. 저게 나중에 여러분 그 수학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터틀크래프트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라미드 같은 걸 다 저거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요거 선생님이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빨간색은 피라미드를 뒤집어 놨고 파란색은 피라미드 모양이 됐어요. 자, 한번 코드를 해석해 보러 갈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정 -12,12가 아까 빨간색인 것 같죠? 걔는 1층부터 시작할 건데 반지름을 층에다가 대응시켰어요. 그러니까 1층에는 반지름이 1씩 늘어나게, 2층에는 반지름이 2씩 늘어나게, 그렇게 해서 10층보다 작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10층에는 반지름이 10씩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층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큰 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10-z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층에는 9씩 늘어나, 2층에는 반지름이 8이야, 3층에는 7이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층이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는 걸 알았죠. 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도입 명령어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큐브 명령어로 만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일일이 집합 명령을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예를 들어 10층이면 집합 명령어를 10번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z를 층에다가 우리가 비유를 했고 그 층별로 반지름에다가 z를 탁 대응시켰더니 1층에는 반지름이 뭐, 2층에는 반지름이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층이라는 것을 변수로 사용해서 우리가 대응을 시킨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댄방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선생님 z를 꼭 반지름에다가만 넣으면 되나요? x에다가도 넣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z를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z를 z에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말고 z를 x나 y나 반지름에다 넣어보면서 뭔가 탐구가 일어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고 여기 두 줄 그어 놓은 거는 주석을 달아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워가면서 실행하면 되거든요. 일단 요거를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복사에다가 여러분들도 이쪽 왼쪽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하기 앞서 상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포일러 하기 전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요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보면, 잘 보세요. 여기 x, y죠 여러분. x, y인데요. x좌표가 예를 들어 1, 1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z로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층일 때는 x좌표를 1을 찍고, 2층일 때는 x좌표를 2를 찍고, 3층일 때는 x좌표를 3을 찍겠다, 이런 뜻이에요. 4층일 때는 x좌표를 4를 찍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반지름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름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층부터 쌓기로 해서 6보다 작은 거니까 5층까지만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댄방 상상을 해보건데, 어떤 1,-5라는 데서 반지름이 2인 어떤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런데 얘는 1층입니다. 1,-5니까. 그런데 -5는 고정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x만 봅시다. 2층이 되면 x좌표가 2로 옮겨지니까 살짝 이쪽으로 밀려요, 이렇게.
3층이면 또 살짝 더 밀리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단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5 때문에 헷갈려요 하면 이 마이너스 5를 0으로 그냥 바꾸세요. 신경 쓰기 싫으면 0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y좌표는 0으로 고정하고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1층에는 x좌표가 1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밑에 거 생겼고요. 계단이 점점 쌓여가면서 중심이 보실까요?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Z로 아이템을 바꾸세요. 이렇게 Z로. 그러면 Z가 층이 올라갈 때마다 중심이 한 칸씩 밀리죠. 이렇게. 그렇죠. 중심이 한 칸씩 밀려요. 여러분들이 댄방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선생님 그럼 Z를 여기다도 Z를 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해보면 층이 올라갈수록 X와 Y가 중심이 각각 한 칸씩 옮겨지니까 대각선으로 팡팡팡팡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Z 매기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층이 올라가면서 X좌표도 팡팡팡팡 변하면서 Y좌표 변하면서 크기까지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창창창 간다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를 그냥 또 2로 고정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환경이 코딩과 수학을 탐구하는 환경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줘서 하나씩 설명해 줬는데도 한번 듣고 이해 안 가면 이해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냥 유튜브 한번 들은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진짜 알아내서 변수의 개념을 좀 보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돼요. 지금 1층에서 이해가 안 가면 얘를 1층만 딱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1층일 때만 딱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얘가 이해가 돼요. 그쵸? 하나 딱 잘라봤더니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2씩 늘어난 이게 생겼어요. 이렇게 괜찮죠? 사각형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Z를 2로 바꿔보세요. 여기를 Z를 2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방금 그림에서 1,0이 아니라 2,0으로 가고 층도 한 칸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내려가 봅시다.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아까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게 1로 옮겨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별로 예를 들어 이걸 3으로 해보죠. 그럼 3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3,0으로 되면서 3층에 생기면서 반지름이 2인 게 되겠죠.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층으로 살짝 또 오른쪽으로 더 옮겨가요. 그쵸? 이렇게 좀 더 옮겨갔죠. 아까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Z를 지워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Z가 6보다 작거나 같다고 다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전체적인 구조가 이해가 안 갈 때 이 코딩 환경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탐구 원하는 기준으로 촉촉촉촉 잘라가면서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선생님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이 잘라보는 방법 있죠. 여기를 X를 기준으로 한번 잘라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같은 X좌표끼리 층이 밀린 것이 보일 거예요. 물론 지금 음수가 된 건 날라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X축끼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려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일단 이걸 이해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Z를 한번 다 없애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가겠죠? 그래서 계단을 한꺼번에 아주 파워풀하게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드르르르.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요 밑에 거 할까요, 여러분? 요거 지워버리고 너 일로 오라 그러고. 자, 잘 보세요. 정하고 이번에는 x좌표가 마이너스 5인데 너 그냥 0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y좌표를 z로 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z는 층이에요, 여러분. 1층이면 y좌표가 1, 2층이면 y좌표가 2, 3층이면 y좌표 3이니까 y좌표가 점점 커지면서 층도 같이 올라가요. 계단이 북쪽을 향해서 팡팡팡팡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호, 계단을 한 방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배씩 한번 줘보죠. 2하고 곱하기 해야 돼요. Shift 8번입니다. Shift 8번. 그럼 2배를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좀 더 빠르게 y좌표가 증가하겠죠. 만약에 이걸 3배를 주면 너무 멀리 멀어지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고, 만약에 이거를 5까지 늘려버리면 팍팍팍팍 커지면서 네,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척척척척 늘어났죠. 6이 되면 이제 저게 반지름이 2라고 했지만 원래 우리가 1을 가지고 있고 좌우로 2씩 퍼졌으니까 5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조금씩 쭉쭉쭉쭉 끊어져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네요. 그죠?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도 Z를 매겨버려. 그럼 반지름도 커지면서 팡팡팡팡 가겠죠. 그럼 반지름도 조금씩 커지면서 척척척척.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써놨으니까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층을 변수로 사용해서 층을 반지름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가로 길이에다 넣을 수도 있고, x좌표에 넣을 수도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원으로 바꿔서도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또 해보죠. 여기를 2로 바꾸고 정을 그냥 선생님이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기둥을 맨날 쌓기만 했죠. 근데 원기둥을 오이 썰어가지고 옆으로 촥 밀듯이, 그렇죠, 이렇게 되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원이 아니고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온 건 우리가 정수좌표계를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것도 요 나름대로 뭔가 거북이 꼬리야? 뭐야? 갑옷이야? 어쨌든 됐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 얘기를 한 10으로 키워봅시다. 그럼 원판이 타라라라라라락 이렇게 눕힌 모양이 될 거예요. 원판이 차라라락. 그렇죠. 요렇게. 무슨 경기장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직구원을 알고리즘을 바꾸고 층만 대응시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또 10-z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오히려 저 멀리서부터, 그쵸, 반대로 오는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도 바꿔볼 수 있겠고,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죠? 1층에는 9, 2층에는 8.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막 왜곡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우리 피라미드 만들고 안에 비계 만드는 방법 있었죠? 0번 아이템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지금 만든 방법으로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피라미드 크기는 자유롭게 하세요. 크게 만들수록 계단 넣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해보고, 두입 명령 쓰면 반칙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적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창의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이건 만든 거예요. 예. 무슨 활화산 같지 않습니까? 활화산. 자,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씩 뜯어 고쳐 가면서 보는 거예요. 요걸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주석을 걸어 놔 보세요. 맨 앞에다가. 그럼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럼 원래 선생님이 뭘 표현한 거냐면, 원뿔로 산을 만든 다음에 겉에를 보면은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데,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우리 겉은 풀로 되어 있는데 안에를 먼저 선생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불구덩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3이고 여긴 35니까 35가 바깥이고 33이 더 작아서 아니잖아요. 안에다가 불구덩이를 만들어서 활화산을 먼저, 용암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요걸 뚫어 보잖아요. 오이, 그럼 이거 불바다예요, 불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뭐 피라미드 안에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거 게임 같은 거 3차원에서 얼마나 잘해요. 총싸움 같은 거. 선생님 그 뭐 아예 하지도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농락하겠죠. 같이 게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 안에 뭐가 있다든지 등등등등. 근데 이제 이거를 산 위에를 날려버리고 싶은데, 산 위에를 날려버리는 방법이 Z를 써서 어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날려버려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구 모양 있잖아요. 여기서 화면 보세요. 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저기랑 딱 겹쳐진 확 날려버리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 아이디어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구를 0번으로 투명 아이템을 만들어서 날려버립니다, 머리통을. 그러면 화산 모양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해보시고, 과제 이번엔 선생님이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사진은 선생님이 요 아이템이 옛날 아이템일 때 이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정답을 제출하실 때 여기다가 요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슬러시 하고 이렇게 쓰시고, 슬러시 하고 쓰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나는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맨 밑에 줄에다가, 잠시만요, 맨 밑에 줄에다가 슬러시 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써주면 돼요. 설명. 그 다음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아무튼 써주세요. 어떤 애들은 내가 저번에 선생님한테 인사하라고 했더니 무야호를 써놨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알겠죠? 그래서 써놔주고, 그 다음에 과제 3번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 0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서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뭐 원으로 날려버리겠다. 아니면 나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피라미드로 0번으로 날려버리는 생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덤 모양을 만든 다음에 피라미드를 뒤집어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뭔가 그죠? 뭔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문양을 만든 다음에 2차 함수로 확 지나가게 해서 여기를 다 뚫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괜찮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뭐 투명 계단을 내서 이렇게 해버리겠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에다가는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시고 내시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시고 나는 좀 된다 하시면 코드를 벌써 만들어서 코드까지 주면 좋겠습니다. 가산점을 드리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최종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별 열정 없이 그냥 에이 또 과제 올라왔네 수료증 받아야지 클릭 클릭 나왔네 클릭 클릭 나왔네 과제 대충 저장 이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들 최종 작품에 정말 뻔한 거 나와요. 원뿔 몇 개 있고 정직구원 쓴 거 피라미드 한 4개 만들어 놓고 나는 피라미드 4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화산을 만들어 줬으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날려버릴 거를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죠. 뭐 지구로 뭐 정으로 바꿔서 날려버린다든지 그죠? 그래서 1층부터 시작해서 뭐 반지름의 길이가 한 8 정도만 줘서 0번으로 날려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조작해보고 움직여보고 변수 탐구해보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와 이거 봐요. 뭔가 또 이상한 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함수 배우면 선생님 요거 나중에 요거 터널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열의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선생님이 산에다 터널 뚫을까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조금 실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이 모든 과제들 및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최종 작품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불리해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요 동영상 다음에는 최종 작품에 나왔던 것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나왔는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죠? 끝난 줄 알았는데 과제 3개면 끝인가? 아닙니다. 오늘은 과제가 4개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지요.